62세 정혜숙 씨의 인생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딸에게 반찬을 전해주러 간 평범한 밤, 장모는 사위와 낯선 여자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입을 열 수 없던 그녀는 딸의 행복을 지키려 침묵하지만 그 비밀은 점점 그녀를 무너뜨린다. 사랑과 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어머니의 가슴 저린 선택의 이야기. 반찬 세 그릇의 온기. 챕터 1. 새벽 5시 정혜숙의 손은 이미 도마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베란다를 비추고 있었지요. 혜숙은 형광등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도마 위에 도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물에 담가 쓴맛을 빼둔 것이었습니다. 혜숙은 도라지 한 뿌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찢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결을 따라 쭉쭉 찢어냈습니다. 35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손이었습니다. 하루 800명분 급식을 만들던 손이었지요.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새벽이면 여전히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도라지를 찢으며 혜숙은 딸을 떠올렸습니다. 서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급식실 뒷문으로 딸이 살금살금 들어왔었지요. 친구 셋과 함께였습니다. 엄마, 도라지 무침 좀 더 주세요. 급식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혜숙은 선생님이 알면 혼나라고 말하면서도 수북이 담아주었었지요. 그때 서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숙은 도라지를 다 찢고 나서 물에 한 번 더 헹구었습니다. 물기를 꼭 짰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간장과 다진 마늘을 넣었습니다. 손으로 조물조물 묻혔습니다. 깨소금을 뿌렸습니다. 통깨를 손바닥으로 비벼 넣었습니다. 작은 밀폐 용기에 담았습니다. 도마를 씻고 갈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소금을 뿌려 재워둔 것이었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구고 기름을 두르자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갈치를 올렸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냄새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혜숙은 갈치를 뒤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이는 이 냄새 맡으면 입맛 돌아올 텐데. 갈치를 다 구운 뒤 냄비에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물을 붓고 한 소끔 끓였습니다. 구운 갈치를 넣어 졸였습니다.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 때까지 약한 불로 끓였습니다. 갈치조림도 용기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지를 꺼냈습니다. 냉장고에서 일주일 익혀둔 것이었지요. 적당한 크기로 썰어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3가지 반찬이 완성되었습니다. 도라지 무침, 갈치조림, 오이지. 모두 서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혜숙은 반찬을 비닐봉지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바쁘니까 내가 챙겨줘야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딸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네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지요. 전화 너머 사위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장모님, 저희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손끝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혜숙은 식탁에 앉아 반찬 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해가 뜰 것이었습니다.
해숙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귀찮아 할까? 해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서진아. 자는 거 아니었지? 아니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해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반찬 좀 만들었는데 오늘 갖다 줄까 해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오늘 야근이에요.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잖니. 엄마, 그냥 문 앞에만 두고 가세요. 얘야, 반찬이 상하겠다. 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 뭐니? 금방 넣고 나올게.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숙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4527이요. 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해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527. 딸의 생일을 거꾸로 뒤집은 숫자였습니다. 해숙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엄마. 조심히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해숙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반찬 봉지를 챙겨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62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해숙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나가며 해숙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많이 힘든가 보구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해숙은 벤치에 앉아 반찬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해숙은 옷깃을 여몄습니다. 곧 버스가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숙은 딸의 집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올 것이었습니다. 딸을 보지 못하더라도 반찬만이라도 전해주면 되었습니다. 해숙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숙은 딸을 보지 못하는 대신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알지 말았어야 할 것을.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찬 봉지를 꼭 안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20분을 달렸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이 켜지고 빵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해숙은 무릎 위에 반찬 봉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진이가 이거 보면 좋아할까? 버스에서 내려 다시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10분쯤 더 달렸습니다. 딸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내렸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 6동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5동 7층에 살았습니다. 해숙은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칠 때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숙도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5동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해숙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가 조금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매만졌습니다. 옷깃도 펴고 어깨에 먼지도 털었습니다. 딸이 볼지도 모르니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지. 7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해숙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7-035. 딸의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은 깨끗했습니다. 초인종 옆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숙은 비밀번호 버튼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눌렀습니다. B-B-B-B.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해숙은 문을 밀었습니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역시 회사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해숙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쿠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숙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유 한 팩, 요구르트 몇 개, 김치통 하나, 반찬통은 딱 2개뿐이었습니다. 해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네. 도라지 무침을 냉장고 맨 앞에 넣었습니다. 갈치조림은 중간에, 오이지는 옆에 넣었습니다. 반찬이 가득 들어가자 냉장고가 조금은 풍성해 보였습니다. 해숙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B-B-B-B.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벌써 서진이가 왔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서진 늦게 온다니까 잠깐만 있다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사위 윤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장모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발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거실로 다가왔습니다. 해숙은 부엌 문틈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윤태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연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태수의 팔에 손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해숙의 손에서 비닐봉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쿵 소리가 났습니다. 윤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도 돌아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윤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태수는 재빨리 여자와의 거리를 벌렸습니다. 여자는 당황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장모님,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윤태수가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인데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르기로 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떨어진 봉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봉지에서 반찬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도라지 무침, 갈치조림, 오이지,
하나씩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서진 먹을 거예요. 해숙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장모님, 정말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서진이한테 말할 거예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윤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할까요? 해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장모님, 제발이요. 서진이는 요즘 힘들어해요. 회사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지금 이런 거 알면. 윤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8년 전 서진이가 데려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요. 착해요. 딸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해숙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는 달랐습니다. 전 이만 갈게요. 해숙이 말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발끈을 묶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모님, 뒤에서 윤태수가 불렀습니다.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해숙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벽에 기댔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문이 열렸습니다. 해숙은 들어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해숙은 생각했습니다. 서진이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까?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해숙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해숙은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서진이는 저런 사람과 살고 있구나. 해숙은 다시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리자마자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진이한테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버스가 왔습니다. 해숙은 올라탔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해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습니다. 아직 점심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윤태수와 낯선 여자.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 당황한 표정. 변명하는 목소리.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던 모습.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 해숙은 그날 눈물을 참았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니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땠을까요? 해숙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만나서 말해야 할까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서진이는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퇴근길에 울면서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태수와 싸울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울고 집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해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일이 아니니까요. 언젠가는 서진이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늦을 것입니다. 해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씻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해숙은 수도를 틀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생각이 조금 덜했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다 씻고 나자 다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오후 2시 해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해숙은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받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3번째 벨이 울릴 때 해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오늘 반찬 가져다 주셨어요? 서진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응, 그래. 냉장고에 넣어뒀어. 고마워요, 엄마. 점심 먹고 냉장고 열었는데 가득 차 있더라고요. 감동했어요. 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엄마, 왜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 아니야.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감기 걸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서진아, 너는 요즘 괜찮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엄마. 저 괜찮아요. 왜요? 그냥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서. 일이 좀 많긴 한데 괜찮아요. 태수도 요즘 잘해줘요. 어젯밤에도 치킨 사다 줬어요. 해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엄마, 진짜 괜찮아요?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너도 힘내고. 엄마 끊을게. 네, 엄마. 사랑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해숙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수도 요즘 잘해줘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우는 것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녁 6시 해숙은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저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저녁은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그것이 해숙의 원칙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금치가 있었습니다. 두부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시금치를 씻었습니다. 두부를 썰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재료를 넣고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해숙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간이 맞았습니다.
불을 끄고 밥을 퍼왔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서진이는 계속 모를 거야. 그럼 서진이는 계속 웃을 수 있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나는 해숙은 가슴을 눌렀습니다. 나는 이걸 혼자 품고 살아야 해. 밤 10시 해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윤태수와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떠도 천장만 보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습니다.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진이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진이와 턱시도를 입은 윤태수.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사진 속 윤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서진이를 울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 해숙은 액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오늘 본 것이 정말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윤태수가 말한 대로 회사 동료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만약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면, 그때는 말할 것입니다. 서진이에게. 해숙은 불을 끄고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해숙은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라지를 찢고 갈치를 굽고 오이지를 썰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딸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해숙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그동안 반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매일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장롱을 정리하고 베란다를 쓸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생각이 조금 덜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윤태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진이의 웃는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해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서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바빴어. 엄마가 바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엄마, 내일 시간 있으세요? 내일? 왜? 제가 집에 갈게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어요. 해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도 되니? 너 바쁘잖아. 괜찮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전화가 끊어진 뒤 해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서진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해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와.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이는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과일이랑 엄마 좋아하시는 약과 샀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돈 아껴야지. 엄마 괜찮아요. 이번 달 성과금 나왔어요. 서진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냈습니다. 해숙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이는 여전히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뺨도 조금 여인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요즘 많이 힘들지? 서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많을 뿐이에요. 태수는 잘 지내니? 서진이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요즘 야근이 많긴 한데 주말에는 같이 시간 보내려고 노력해요.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간단한 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왜 반찬 안 만드셨어요? 냉장고 텅텅 비었어요.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해숙은 숟가락을 들다 말았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엄마도 피곤하시죠? 평생 남 챙기느라 고생하셨는데. 아니야, 괜찮아. 서진이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해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태수랑 조금 안 좋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큰 일은 아니고요. 그냥 요즘 태수가 집에 늦게 들어와요. 주말에도 약속이 많고, 전화해도 안 받을 때가 많고, 서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회사 일 때문에 바쁘대요. 저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대요. 해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니? 일단은 믿어보기로 했어요. 원래 이런 시기도 있잖아요. 결혼하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서진이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네, 엄마. 엄마가 뭘 봤어? 서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해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반찬 가져다 줬을 때 집에 들어갔었어. 냉장고에 넣으려고. 그런데요? 태수가 들어왔어. 여자랑 같이. 서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해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면서 들어오더라. 팔짱도 끼고. 엄마가 그걸 봤어. 서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언제요? 지난주 목요일. 서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해숙은 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서진아, 엄마는 내가 다치는 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말하기 싫었어. 하지만 내가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서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요? 일단은 태수한테 물어봐야지. 확실하게. 무서워요, 엄마. 엄마가 있어. 괜찮아. 서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딸을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한참을 울던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걸 혼자 참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엄마니까. 엄마는 참을 수 있어. 미안해요, 엄마. 제가 엄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너는 엄마한테 선물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서진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내일 태수랑 얘기해 볼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네, 엄마. 서진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해숙은 문 앞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해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은 반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서진이도 알았습니다. 함께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것만으로도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내일 서진이가 어떤 대답을 들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해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반찬을 만들어야겠다. 도라지 무침, 갈치조림, 오이지. 서진이가 힘든 시간을 견디려면 제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해숙은 그렇게 생각하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일요일 아침 해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도라지, 갈치, 오이가 있었습니다. 해숙은 도마를 꺼냈습니다. 다시 반찬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도라지를 찢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서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는 딸을 안았을 때의 느낌. 작고 떨리던 어깨. 잘한 걸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혼자 품고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해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서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제 태수랑 얘기했어요. 해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 뭐래? 처음엔 부인했어요. 회사 동료라고. 그냥 잠깐 들른 거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왜 팔짱을 끼고 있었냐고. 왜 장모님 몰래 집에 데려왔냐고. 서진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인정했어요.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만났대요. 회사 후배래요. 처음엔 그냥 밥 먹는 사이였는데 점점 가까워졌대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너는 뭐라고 했니?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해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가 있니? 지금 엄마 집 근처 카페에 있어요. 잠깐 후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해숙은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손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진이가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부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해숙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며칠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그럼. 얼마든지. 고마워요, 엄마. 서진이는 물을 마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이 안 서요. 이혼할 거니? 서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좀 떨어져 있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해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든 반찬을 꺼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밥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라지 무침, 갈치조림, 오이지. 서진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서진이는 도라지 무침을 집어 먹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도라지 무침이 제일 맛있어요. 많이 먹어.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해숙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태수랑 다시 사는 거든, 혼자 사는 거든.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 태수는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대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서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해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 천천히 생각해봐.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네, 엄마. 그리고 뭘 선택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서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 잘못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래도 엄마한테 걱정 끼쳐드려서요. 해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엄마는 너 키우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내가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어. 엄마. 그러니까 너도 내 인생을 살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는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진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서진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해숙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 9시 해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진이는 아마 누워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숙은 탁자 위에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던 서진이, 행복해 보이던 그날. 모든 게 변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사람은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의 사랑,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해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일 아침 서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줄까요? 계란말이를 만들어줄까요? 해숙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만든 도라지 무침, 갈치조림, 오이지. 그리고 그 옆에는 서진이가 사온 과일도 있었습니다. 해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결과가 오든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해숙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가 불을 껐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해숙은 반찬을 만들 것입니다. 서진이는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금씩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진실은 아팠지만 함께 나누니 조금 덜 아팠습니다. 침묵은 무거웠지만 말하고 나니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둠은 길었지만 함께 견디니 아침이 보였습니다. 해숙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해숙은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서진이 힘내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반찬을 만들 것입니다. 도라지를 찢고 갈치를 굽고 오이지를 썰 것입니다. 그 손길 안에 사랑이 담길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반찬 세 그릇에 담긴 온기. 그것이 해숙이 딸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